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유농업인 권상중의 치유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치유농업인 권상중입니다. 제가 이름 앞에 방금 소개한 것과 같이 치유농업인 권상중입니다. 혹시 치유농업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치유와 농업의 결합인데 이거를 직역으로 풀이하면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건강하지 않는 현대인을 건강한 상태로 치유라는 수단으로 돌려놓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이다, 이렇게 지역하면 되겠죠. 저는 이 치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어떤 입장이지만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기회 왜 어떤 그 인연으로 그 치유와 어떤 그 인연이 맺게 되었는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치유에 관련된 어떤 생각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한 게, 연구를 쭉 하고 이야기한 거는 조금 전에 내가 블로그를 보니까 그 2012년도에 그 힐링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 블로그에 어떤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 봤는데 그때 정리된 생각들이 지금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는 그 생각들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검증하는 시간이었다. 물론 시간이 갔으니까 치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이 깊어지고 체계가 잡혔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오프라인 쪽에서는 강의라든지 또 매스미디어 언론 이런 쪽으로는 금요 칼럼 쪽으로 해서 좀 이래 나가기도 하고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 그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는 사실은 제가 처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미흡할지는 몰라도 이 치유라는 영역이 어떤 우리의 삶에 지금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하루에도 힐링이나 치유나 힐링하러 가자, 치유 음식, 치유 센터, 치유와 관련된 어떤 단어들은 몇 번 정도는 사용하고 있으리라. 저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어고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어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 치유란 무엇인가, 힐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치유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일단 치유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단어가 아니다,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치유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죠. 사람마다 다 치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개념 설정은 해놓고 다 있는데 치유에 대해서 그 약속된 어떤 단어는 아니다. 그 비슷한 예로 치유농업이라는 단어, 치유농업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는 법적인 단어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 봄에 2020년 3월 24일부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 그 1조에는 당연히 목적이 들어가고 2조에는 용어 정의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용어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치유농업이란 뭐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치유농업 시설이란 뭐 요런 것이다. 그 다음에 치유농업 서비스란 이런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치유농업사라는 국가 농업 쪽의 국가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런 거는 한번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 시행 2021년 3월 25일에 시행한다. 그 다음에 2조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 이하 치유농업 자원이라 한다. 의 활용과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유농업 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 장비 포함한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11조 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치유도 물론 어떤 법적인 용어가 돼야 되겠지만, 그 치유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농장에 치유 농장이라는 간판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치유 농업사가 어떤 적정한 시설, 치유 농업 시설을 갖춰 놓고 치유 농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됐을 때를 치유 농장이다라고 붙일 수 있는 아마 그런 곧 아마 시행되리라고 보고요. 그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라면도 기분 좋게 먹으면 치유 음식이 되고, 라면을 잘 끓이면 치유 전문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예로 어떤 식품위생법에서는 그 뭐 인삼 드링크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인삼이 몇 프로는 들어가야만이 그 인삼 드링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치유에서는 어떤 치유 음식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치유 음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제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나 쓸 수 있고, 판단은 오직 내가 해야 된다. 치유라는 단어가 현재는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치유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치유에 대해서 그 사전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면 뭐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검색을 해보시면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한다. 이때 치료하여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붙였는지. 그러니까 뭐 다스린다는 의미로 붙여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서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래 강조하는 게, 그 병을 낫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치유가 병을 낫게 하는 수단이다. 저는, 이 정의에 저는 공감을 하고, 저 역시 이 정의에 따라 치유라는 것을, 좁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치유가 병을 낫게 한다. 그러면, 어떤 병을, 뭐, 어떤 수단으로, 뭐, 얼마 만에, 어떻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 병을 낫게 하는 행위는 치료, 의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치유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막,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이 치유가 뭔가? 라고 했을 때 단답적으로는 병을 낫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마 가장 그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하는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치유가 뭐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치료와 치유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치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치유와 그 치료가 그 같은 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병을 낫게 하는 거고, 치유도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는 다 병을 낫게 하는 수단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다,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치료든 치유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책임이 없는, 비슷한데 요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써왔던 개념인데, 웰빙이라는 개념 아시죠? 웰빙은 그 치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 대충 아시잖아요. 뭐 웰빙, 슬로우, 뭐 삶의 방식, 어떤 각박한 세상에서 좀 탈피해서 좀 여유롭게, 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 그러면 건강에 좋아진다, 뭐 이런 어떤 생활 양식, 이런 거를 그 뭐 웰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웰빙 음식, 뭐 웰빙 뭐 이렇게 어떤 그 단어들이 많이, 연관어들이 많이 이래 있긴 있는데, 그거하고 약간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치유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른 점은요. 다른 점이 이제 사실 많이 달라요. 다른데, 다른 점은 그 첫 번째로 그 주체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치료는 남이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치유는 자기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치료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어떤 환자를 그 약이나 주사나 뭐 수술이나 이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잖아요. 이런 의료 행위를 통틀어서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치유는 자기 스스로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수단은 뭐 자연이 되었든 음식이 되었든 뭐 자신의 어떤 기라든지 뭐 내면의 어떤 치유 에너지를 활용하든 외부의 어떤 치유 에너지를 활용하든 뭐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체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치료와 치유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좀 대상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을 걷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이 환자인가 건강인인가? 그러면
환자라면 어떤 치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그 치료 쪽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 나 걸음걸이가 틀어졌는데 약 주세요 하면 약 주겠습니까? 아마 열을 재든지 뭐 정신이 좀 이상한지 뭐 그런 것 쪽으로부터 먼저 아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치유에서는요, 사실 걸음걸이가 틀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균형이 많이 무너져서 근육이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미 병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진행이 된다는 거는 그 어떤 그 양의 영역이고 뭐 단계 그 뭐 합병증의 영역이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다음 시간이나 뭐 보고 한 번 더 요것만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이 대상이 다르다. 그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로 내가 응급 환자가 있어요. 응급 환자, 뭐 코피가 터졌다든지 뭐 막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치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성 질환이라든지 특히 현대병이라든지 뭐 그런 바이러스 관련 이런 거는 치료에서 뭐 약이 없다든지 뭐 어떤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거 이런 거는 어떤 치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상들은 이제 어떤 치유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대상이 치료와 치유가 어떤 그 효율적이면 효율적이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다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수단이 다르죠. 방법이 다릅니다. 그 치료는 없앤다, 뭐 죽인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치유는 이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하면, 어떤 치료 쪽에서는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충이나 이런 거를 죽여버리죠. 안 그러면 어떤 현재 상태를,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뭐 잘라낸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혈압이 높으면 낮춰버린다든지 어떤 그런 쪽이고, 그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방법들이고, 그 치유는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 몸을 강하게 해서 건강하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다.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 치유에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치료에서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치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와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그걸 뭐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 이제 점차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와 치유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네 번째로는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하고 어쩌면 맥이 같은데, 그 치료는 현상 중심이다. 그 어떤 아픈 정세라든지 어떤 현상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다음에 치유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두더지 잡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오죠. 그러면 땅 이렇게 때리는데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 자체가 사람이 다 때려잡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설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거 두드려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거 이기는 방법 억수로 간단합니다. 코드 뽑아버리면 돼요. 코드 뽑아버리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뽑는 거는 이게 치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다다다다 해서 빨리 두드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는 치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 디스크 같은 경우 어떤 아까 팔자걸음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뭐 신경 관련, 혈행 관련, 뭐 디스크 관련 이런 것들이 어떤 변형들이 오고 그게 이제 어떤 의학적인 어떤 질병의 단계까지 이래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디스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디스크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를 바로 잡아서 편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그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치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 병을 낫는데 그 복구시키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치료는 이제 현상 중심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치료의 장점이 뭡니까? 치료. 병원에 가면 좋은 점. 치료의 장점은 쉽잖아요. 그 다음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료의 장점은 쉽다와 빠르답니다. 그게 환자 입장이죠. 아프면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약이나 주사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그런데 치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복구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죠. 병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본적인 복구 방법인데. 사실 이게 강점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단점은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골반이 틀어져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이게 굳어져가 있잖아요. 굳어져가 있는 상태를 이거를 돌리려고 하면요, 아파요. 통증이 따른다고. 그러니까 그 통증을 어떤 데는 이겨내야 된다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겨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 막상 해보면요, 나 그거 안 할란다만 나는 이러면 뭐 우선 당장 아픈 게 없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란다. 뭐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유가 그 방법은 참 쉬운데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게 경주 힐링 마을 여기 숲인데, 사실 여기에는 자연 치유 에너지들이 가득하거든요. 뭐 산소도 있고 피톤치드도 있고 자연의 소리 뭐 모습들 뭐 굉장한데, 특히 여기는 뭐 수정의 땅 기운까지 또 이래 있는데, 사실 여기 저 같은 경우 여기 사니까 참 쉬운데, 만약 서울에 계시는 분이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오래 머무는 것, 자연치유는 오래오래 반복돼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치유의 어떤 단점이다. 그래서 치유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 치유사,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치유가 치료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기가 있다.
진짜 여기에 하루와가 있는데 아토피가 싹 없어진다든지, 잠이 잘 와버린다든지, 뭐 혈압이 쑥 내려간다든지, 이런 게 하루 자는 것만으로 완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현대병이라는 거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마일리지처럼 누적된 병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활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치유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생활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치유라는 것은 병을 낫게 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수단이고 복구 수단이다. 굉장하죠. 아까 뭐 장단점에서 쉽다 어렵다 이거는 일단 별개로 적혀놓고, 치유라는 수단이 병을 낫게 하는 수단이고 근본적인 복구 수단이다. 진짜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도 사실 그 혈압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요거 얼마 만에 먹으면 혈압이 안 올라간다, 안 먹어도 된다라고 기대하고 드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는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치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약을 끊을 수 있다라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그런 게 가능하다. 그 다음 라고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 평상시에 하셨던 치유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치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를 이제 세부적으로 연구를 쭉 해왔고, 구체화 해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이야기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바로 뜨잖아요. 뭐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는 현대인들은 다 환자다.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다. 저는 사람을 분류하는 것을 건강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자유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로 나눠요. 뭐 자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적인 가야 할 목표인데, 말 그대로 아무도 구속됨이 없는 상태입니다. 먹는 거는 아무리 먹어도,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균형이 잡혀 있는,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근육도 똑바로 서가 있고 몸이 바른 상태, 이게 유지되는 것.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럴까라고 그 의문을 많이 제기해요. 그 사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이제 극소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는데 몰려 있다는 거죠. 이거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건강한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제가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현대인들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이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라면 이미 치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법을, 원인을 아니까 방법들은 이제 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